เบิดตรงชายแดนนั้นนะเห็นไหม 또 다른 전쟁이 터질 징조일까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다시금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대규모 포격을 주고받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한국 무기를 도입한 태국의 공습으로 인해 캄보디아가 초토화되면서 대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7일부터 재개된 양측 교전으로 인해 이미 태국과 캄보디아에선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이번 충돌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약 8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이 국경선의 일부 구간은 오래전 식민지 시절에 그려진 경계 설정을 두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죠. 특히 유서 깊은 11세기 크메르, 유적 프레아비에아르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긴장이 높았는데요. 최근의 충돌 역시 이 지역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국경 재조정과 영토 해석 충돌이 이번 사태의 뿌리인 셈인 거죠. 양측의 충돌은 올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고 휴전 직후에도 지뢰 폭발, 국경군 재배치, 교전 재개 등의 이유로 긴장이 재폭발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양국 모두 서로를 비난하면서 영토 수호와 자국 방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재는 계속 제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이죠. 태국군은 캄보디아가 먼저 국경 지역에서 로켓과 박격포, 드론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F-16 전투기와 한국산 무기들을 동원해 군사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우린 휴전협정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태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죠. 교전이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아누틴 차니라군 태국 총리는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난 태국 외교장관 역시 알자지라 방송의 캄보디아는 외교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캄보디아 측의 입장도 확실했습니다. 국가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를 원하지만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권력자와 나눈 비공식 전화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 통화의 여파로 태국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연립정부의 핵심 축이었던 툼짜이타이당은 전격적인 연정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군부의 반발 기류와 쿠데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통화는 지난 6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패통탄 총리가 훈센 상원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며 시작됐죠. 당시 통화는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쌍방 통역관이 참여해 내용을 중계하는 구조였는데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어로, 훈센은 크메르어로 발언했고 총 통화 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구분 분량의 편집본이 외부로 유출되며 태국 사회에 불길이 번졌는데요. 유출된 녹취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훈센에게 삼촌이라 부르며 친근함을 드러냈고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태국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태국군 고위 지휘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태국 언론들이 보도한 통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센 삼촌, 우리 태국군의 제2군 사령관 같은 반대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 상하거나 화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은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패통탄 총리가 언급한 인물은 쓰리스타인 국경지역 최고 사령관 문신 팟강 중장입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태국군은 캄보디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한 인물인데요. 이 말을 들은 캄보디아의 훈센은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통화는 사실상 국가 안보가 걸린 국경 분쟁 사안인데 사적인 친분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난의 핵심이 됐는데요. 많은 태국인과 보수층은 이 통화를 두고 국가 이익보다 개인 친분을 앞세운 처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어났습니다. 총리가 사실상적인 캄보디아를 편들었다고 본 것이었죠.
특히 통화 중에 태국군 사령관을 비판 폄하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는 군부 및 왕실 중심 세력을 정면으로 자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2025년 8월 말 헌법재판소는 폐통탄을 공식 면직했습니다. 이로써 태국 유력 정치 가문의 영향력에도 타격이 갔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이미 태국은 최근 남중국해 갈등, 이슬람 반군 투쟁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태국군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K방산 유도무기에 대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LIG-X1에서 생산하는 KGGB를 공군의 F-16 전투기의 실전 배치에 사용 중인데요. 이는 태국군이 성능을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추가 수출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태국군은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인지 이번 캄보디아를 공격할 때에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한국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익히 아는 태국군은 특히 공중 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궁이와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인 신궁까지 유도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태국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에도 한국의 방산청과의 협력을 공식 언급했고 방산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과거 태국이 도입했던 호위함 전투기, 장갑차 등 한국산 장비들에 대해서는 영토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태국은 중국제 무기에 크게 의존했지만 최근엔 중국산 무기 도입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처 다변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고 품질이 훌륭한 한국 무기에 관심이 증가 중이죠. 올해 2025년 초에는 태국 측 군 대표단이 한국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해 보병 전투 차량 체계 현대화 및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처럼 단순 수출이 아닌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업그레이드 계약까지 진행 중이라는 건 태국이 한국산 무기에 얼마나 의지를 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편 한국산 무기로 초토화된 캄보디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태국의 공습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